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차는 2019년 대백콩입니다. 대백콩과 경곡 대백콩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경곡은 지명을 말하고요. 차 산지죠. 대백콩이라는 말은 아마 어떤 찻잎의 특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가 봄에 즐겁게 봄, 여름 즐겁게 마셨던 경곡 대백호와 같은 나무에서 나는 찻잎이라고 해요. 같은 나무에서 나는 찻잎이고, 그 나무에서 나는 찻잎이 경곡 대백호를 해차를 봄에 여린 찻잎을 따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월광백이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대백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나는 찻잎으로 이렇게 세 종류의 차가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차를 우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찻잎도 좀 보여드리고. 네. 이게 저는 얘를 금멸치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우리 볶음용 멸치 아주 예쁜 때깔 좋다고 하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처럼 생겼어요. 솜털도 약간 있고요. 진짜 아주 금색 같은 어떤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솜털 때문에 생기는 색깔이에요. 어쨌든 네, 잠깐 또 차에 대해서 약간 덧붙여 보자면,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차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녹차, 청차, 홍차, 보이차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른 종류의 차나무로 말하자면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차 나무 자체가 동백과예요. 동백 아시죠, 우리? 그래서 꽃도 약간 닮았어요. 물론 색깔이 전혀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꽃의 형태만 가지고 보자면 약간 닮은 느낌도 있습니다. 훨씬 작지만요. 어쨌든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자체가 동백과에 속하는 차나무고요. 그 나무의 어떤 찻잎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대엽종, 소엽종으로 나뉘는 거예요. 산지에 따라서. 그리고 대엽종이냐 소엽종이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는 있고, 뭐 어떤 차에 더 적합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엽종으로는 뭐만 만들고 소엽종으로는 뭐만 만들고라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의 종류, 우리가 쉽게 6대 다류라고 말하는 것들, 홍차, 청차, 녹차, 백차, 흑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성이나 하동, 제주에서 차가 재배되고 있잖아요. 차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차 나무로도 모든 종류의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녹차나무 따로, 홍차나무 따로,
뭐 청차나무 따로 백차나무 따로 이게 아니고요. 그 찻잎을 언제 채취해서 어떤 제조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과 색과 향을 주기 때문에 구분이 지어진 거고요. 차 나무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방금 이 차의 경우도 한 나무에서 첫해 봄에 이른 봄에 딴 걸로 경곡대백호로 경곡대백호는 보이차와 백차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백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보이차라고 하기에는 약간 백차에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경곡대백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경곡대백호를 만들 수 있는 찻잎 채엽 시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 따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가 찻잎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물 같은 거 캘 때 쑥은 이렇게 크기 전에 이른 봄에 새순을 꺾어야만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두릅이나 이런 것도 일정 시기에 먹어야 일정 시기에 따라 채취를 해야 그게 맛있을 때고 그 다음에는 뭐 맛이 약간 달라지고 향도 약간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나무도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 따서 땄을 때랑 찻잎이 좀 커지고 이렇게 좀 햇빛을 더 많이 받은 뒤에 차나무의 찻잎이랑 어떤 것이 적합하느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른 봄에 따는 걸로는 주로 녹차, 보이차, 생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요. 뭐 백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좀 더 뒤에 월강백은 잎과 싹을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고 잎만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꼭지에 있는 싹을 주로 대백호가 쓴다면 그 뒤에 잎과 싹을 섞어서 월강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홍차는 어차피 발효를 완전히 시키고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찻잎을 좀 더 뒤에 따도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서양차의 경우도 한 나무에서 똑같이 홍차를 만든다고 제다를 하지만 다즐링 같은 경우 뭐 아쌈도 그렇지만 주로 다즐링이 많이 그런데요. 첫물차, 두물차, 뭐 퍼스트 플러시, 세컨드 플러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퍼스트 플러시, 세컨드 플러시 그리고 어텀널 막 이렇게 있어요. 프로스트 시즌까지. 그러면 4번을 총 채취를 할 수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 어리고 향긋하고 화사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 녹차나 뭐 이런 곳에 가까운 제다를 합니다. 그래서 다즐링의 퍼스트 플러스는 홍차의 맛보다는 오히려 약간 녹차나 백차의 맛에 더 가까운 어떤 인상을 주는 것들이 꽤 많아요. 홍차의 방법으로 제다를 하였지만 뭐 완전히 발효시킨다기보다는 그래서 찬물도 아주 여린 색깔이고 아주 아주 날카롭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여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뭐 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제다 방법을 약간 변형을 준다든지 조금 더 발효를 시킨다든지 뭐 어떤 찻잎을 써서 약간 다른 맛을 준다든지 이런 게 한 나무에서 모두 가능한 거예요. 녹차랑 홍차는 전혀 다른 나무, 보이차가 나는 나무는 따로 있다더라. 얘는 보이차를 만드는 나무고요. 얘는 뭐를 만드는 나무예요? 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경우겠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얘네는 보이차는 차나무 수령이 오래된 고차수 고수차를 뭐 아주 귀하게 더 여기기 때문에 얘는 홍차나 뭐 다른 것들을 만들 때까지 만들 만큼의 찻잎 양이 남아있지 않아요. 얘는 보이차만 겨우 만들 수 있는 정도만 채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준이겠지요. 얘는 홍차를 만들 수 없어요. 얘는
보이차를 만들 수 없어요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이차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생산지에 따라서 맛이 확 달라지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과가 여기저기서 나도 어디 사과를 제일로 치고, 배가 여기저기서 나도 어디 배를 제일로 치고, 이런 것처럼 말이지요. 아예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아예 그쪽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맛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보이차 같은 경우는 지명이 차의 이름이 된 거고요. 복잡하신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고요. 이제 차나 마시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차를 시음회가 아니고 다회 때 이제 판매하시는 대표님께서 우려주셔서 마셨는데, 그날 저희 모두가 함께 마신 모두가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물론 구입을 했고요. 근데 집에 가서 마셔보니까 또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구를 바꿨어요. 개환에 한번 우려보자. 그럼 어떤가? 제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차가 더 맞는 도구가 있을 것이다. 역시 맛이 조금 달라요. 물론 다회 때 마셨던 것은 물도 우리는 사람도 뭐 다른 것도 다고도 다 다르겠지만, 마시다 보면 그냥 무조건 내가 못 우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조금의 어떤 환경을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것만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맛에 가까운 맛을 낼 수 있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 본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맛을 제가 어떻게 낸다는 게 아니고, 이 본래가 가지고 있는 맛이 제가 충분히 내지 못할 때, 그럴 때 물도 좀 바꿔보고 도구도 약간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법도 약간 달리 해보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 가게에서 우려주시는 차들이 제일 맛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론 그분이 그 차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제일 많이 우려봤고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상황으로 대접을 하기 위해, 차를 내어주기 위해 신경을 그만큼 쓰셨다는 얘기죠. 저희는 집에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요, 대체로. 그래도 지난번에 마셨을 때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지난번에도 맛이 없진 않았거든요. 근데 단맛이 약간 덜하게 느껴지고, 그 대신 조금 그때 못 느꼈던, 왜 다른 분은 약간 시큼하다고 하셨거든요. 약간 신맛이 있다. 뭐 한국 발효차에서 나는 것 같은, 또 중국 홍차에서 나는 약간의 신맛. 저는 그것을 약간의 매운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다른 닭으로 집에서 마시니까 단맛보다 그 맛이 더 도드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개환에 마셨더니 또 단맛이 더 많이 납니다. 이게 차의 아주 재미난 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약간 아주 정말 우리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드시다 보면
좀 더 잘 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차 마시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 하거든요. 마지막 차를 탈탈 비우고 끝에 한 두세 번 마실 분량 정도 남았을 때 이 차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거기에는 이제 다 비워간다는 아쉬움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어떤 그 차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이나 얘가 어떻게 하면 맛있더라가 자연스럽게 몸에 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밤이랑 밤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밤이랑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 가을 건과들 있죠. 밤, 뭐 꽃감. 꽃감도 너무 그거 한 거 말고 약간 좀 견과도 좋겠고. 퍽퍽한 고구마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인간 아이와 고양이 아이가 저를 방해하네요.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만 정리를 하고 이만 녹화를 끝내고 인간 아이와 고양이 아이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신 차는 2019년 경곡 대백콩이었고요. 아, 예. 이제야 드디어 그 향이 살아나는 아주 달고 농밀한 향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죠? 달고 구수한 향, 고소한 향. 그러면서 약간 되게 화사한 향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가을, 아무래도 가을. 이제 가을? 이런 마음이 드네요. 아직 좀 덥지만요. 가을, 향긋하고, 즐겁고, 또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마음과 몸이 살찌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한 차는 2019년 경곡 대백콩이었고요. 저는 호로록 애니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